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외교안보 분야 취재하는 이준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이번 주에는 이 미 전략 핵잠수함의 한국 방문이 있었고요. 또 여기에 대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까지 이어졌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고 하나하나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최근 들어 한반도 정세와 직결된 중요한 이슈, 현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 역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 소식을 중심으로 관련 현안들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병기로 불리는 미 전략 핵잠수함이 42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미국이 본격적인 합의 이행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핵잠수함을 직접 살펴보고 강력한 대북 경고음도 발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외국 정상이 미국의 핵잠수함을 직접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미 핵잠수함이 기항한 다음 날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늘 새벽에도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서해 쪽으로 발사했습니다. 주한미군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중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미 전략 핵잠수함은 지금은 부산항을 떠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낮 시간대 이미 떠난 상황입니다. 그럼 이 잠수함의 위력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전략 핵잠수함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전략 핵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그런 잠수함을 말하는데요. 네.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유사시에 은밀하게 기동을 해서 적국을 초토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핵추진 잠수함을 뜻합니다. 네. 이번에 한국을 단용한 미 전략 핵잠은 1만 8천 톤급인 오하이오급으로 분류되는 켄터키함입니다. 미군이 보유한 최대 규모의 전략 핵잠수함으로 특히 사거리 1만 3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20여 발을 실을 수 있는데요. 그 파괴력은 정말 가공할 만한 수준입니다. 탑재 가능한 핵탄두의 폭발력을 단순 합산해도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이 1,000배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잠수함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실제로 핵미사일을 탑재한 상태에서 온 건지는 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19일 주한미군 측의 안내로 한국 취재진들이 직접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해 있던 이 잠수함을 근접 취재했었는데요. 당시 잠수함의 수직 발사관은 모두 덮개로 가려져 있었고 또 현재 탄도미사일 싣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군 측은 핵무기 탑재 여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게 미국 정부의 정책이라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전략무기가 한국에 온 게 40여 년 만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한국을 찾게 된 배경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미 전략 핵잠이 한국에 온 건 1981년 3월 로버트 리암의 방문 이후 42년 만입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온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고 그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북핵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미국 전략 자산을 더 많이 한반도에 전개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언 발표 두 달 반 만에 미국이 합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이런 차원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이 점점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과도 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미국이 보유한 압도적인 핵 전력을 직접 한국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미국이 약속한 이 확장 억제 협력이 결코 허언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할 의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켄터키함은 지난 18일 부산에 기항했다가 3박 4일간 머물다 어제 낮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부산에 내려가서 이 핵 잠수함을 둘러봤는데요. 네네. 이 또한 굉장히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네, 평가를 그렇습니다. 받고 있어요. 예.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켄터키함에 직접 오른 윤 대통령은 지휘 통제실과 또 미사일 통제실, 미사일 저장고까지 둘러보고서 함장에게 보고도 받았습니다. 또 현장에서 이뤄진 격려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발신을 했는데요. 핵심 내용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켄터키함의 전개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고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핵 협의 그룹 SSBN과 같은 전략 자산의 정례적 전개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이고 결연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당시를 한번 시계를 돌려보면요. 네. 이 선언으로 우리 국민이 북핵 위협에 대해 마음을 놓을 수 있겠느냐, 확장 억제 강화 여부에 대해 조금 엇갈린 평가들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핵잠수함을 찾아 이런 메시지를 발표한 건 미국의 해구산이 앞으로 훨씬 더 실효성 있게 작동할 거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좀 풀이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이 워싱턴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 사항이 바로 한미 핵 협의 그룹 신설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얼마 전에 NCG 첫 번째 회의가 열렸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논의가 됐나요? 네, 미국의 전략 핵잠이 한국에 온 날입니다. 바로 그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양국 국가안보실 주재로 한미 핵 협의 그룹, 즉 NCG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5시간 넘게 진행됐는데요. 그 발표 내용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주었고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 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 들었습니다. I will also underscore that the effort that we are undertaking today in many respects is unprecedented. We have not done anything like this since early periods in the Cold War. 네, 양측은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통신망을 구축하고요. 또 확장 억제를 위한 5가지 분야 합의 사항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북한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고담화를 발표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 이 순항미사일까지 발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의 부산 입항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인데요. 북한이 상당히 높은 수위의 위협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국방상이 핵잠수함을 비롯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자신들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건데요. 또 이날 새벽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이 비행거리를 보면 약 550km 정도로 분석됐는데요. 발사 지점을 기준으로 하면 비행거리가 딱 부산까지의 거리와 거의 일치했다고 합니다. 부산에 기항한 미 전략 핵잠수함을 불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그런 일종의 위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새벽에도 서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네. 아직까지 정확한 분석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최신형 미사일, 순항미사일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JSA를 견학하던 주한미군이 갑자기 월북을 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이 사건의 경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8일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주한미군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월북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판문점 견학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군사분계선이라는 게 어떤 철책이나 울타리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닥 경계석이나 판석 같은 형태로 돼 있어서 현장 경비대원들이 돌발적으로 월북하는 걸 좀 막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당시 이 목격자에 따르면 미군 병사는 갑자기 크게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 이런 목격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군은 20대 초반의 트래비스 킹 이등병으로 밝혀졌는데요.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최근 풀려나서 징계를 위해서 미국으로 호송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그가 조용한 외톨이였고 또 가까이 지내던 사촌 동생이 유전병으로 사망한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월북 배경은 베일에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킹 이병의 이 귀환을 위해서 북한과 접촉 중인데요.
북한이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또 삼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 정부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사건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이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에 미국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예정인가요? 네, 아직까지 전체 일정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8월 중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건 맞지만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3국 간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한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입니다. 다만 외신 보도 등을 좀 종합해 보면 회의 날짜는 다음 달 18일, 장소는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캠프 데이비드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하면서 추진돼 왔는데요. 역시 최우선 안건은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외교 안보, 경제 이슈에 대해서도 연대와 공조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이 북핵 위협 등에 대응할 협력을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북한에 대한 편들기에 나선 중국, 러시아의 공조 행보도 가속화하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로 다가온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70주년을 계기로 또 어떤 모습들을 연출할지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준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